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7월 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된 시황 차트 짧게 4가지 보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이제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데, 일단 시장에서 지금 소형 알트코인들 그리고 대형 알트코인들 빼고요. 뭐 중소형 알트코인들 중에서 일부 이제 펌핑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뭐 코모드라든가 이제 어제 웨이브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지금 BTC 마켓에서 보시면 코모드 같은 경우 지금 50일 이평선, 이렇게 이제 50일 이평선을 어제 돌파 시도했고 맞고 떨어진 이후에 다시 지금 돌파해서 안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알트코인들, 일단 대형 알트코인들까지 이 흐름이 이제 옮겨서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는 20일 이평선, 보시는 이 빨간색 20일 이평선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그 오른쪽 어깨 그 추세 라인 안쪽에서 일단 움직이고, 큰 변화량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그 오른쪽 어깨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서 11,700달러 정도로 이제 보이는데, 그 11,7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른쪽 팔을 만들러 갈 것인지,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11,7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아마 이제 13,900달러인 전 고점까지는 거의 쉬지 않고 이제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은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다음으로 시총 차트 보겠습니다. 시총 차트는 현재 3,050억인데 3,050억 달러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21 이평선을 이렇게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21 이평선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지금 알트코인들 펌핑을 못 주고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 21 이평선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보이고 있고요. 어제 우리가 봤던 그 알트코인들, 비트코인 차트를 뺀 알트코인 차트만 봤을 때는 이렇게 바닥에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 시총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합해 놓은 차트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채널 4분의 1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뺀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 시총은 바닥에 있는 거다. 아직도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뭐 큰 변동사항은 없어요. 시총 차트도. 다음으로 이제 숏을 보겠습니다. 숏 차트. 숏 차트는 숏 물량이 조금 늘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오른쪽 어깨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보시면 이제 뭐 추세 라인은 안 그렸는데, 일단 보시면요,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추세 라인, 이 오른쪽 어깨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숏 차트가 늘고 있죠. 숏 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 오른쪽 어깨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한다. 그래서 11,700달러를 돌파한다. 지금 지난 고점이었던 11,7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라인으로 보이는데 11,700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숏 물량도 추가적으로 좀 더 늘지 않을까. 지금 이 약간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도 숏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1,700달러를 돌파해서 13,900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 주게 되면 그때는 숏 물량도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으로 도미넌스 볼게요. 도미넌스가 약간 이제 의미 있는 흐름이 이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추세 라인을 2개를 그렸어요. 일봉에 맞춘 추세 라인을 그리게 되면, 일봉으로 그렸을 때 일봉 아래꼬리 빼고요, 아래꼬리 빼고 반등이 나왔던 라인을 이제 체크해서 그려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음봉이 지금 이 추세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4시간 봉으로 보면 지난번 4시간 봉으로 이 저점을 잇는 추세 라인을 그려보게 되면 아직까지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라인, 지금 제 밑에 추가로 그린 이 추세 라인을 깨주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이었던 보시면 이 63.2를 깨고 내려가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도미넌스는 아마 그때는 대형 알트코인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시면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
120일 이평선이 지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지난번에 50일과 20일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났었어요. 이때 데드크로스가 나서 이때 이렇게 N자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말아 올려서 올렸습니다. 골든크로스 만들어주면서 다시 상승을 해줬는데 이때 이 반등했던 자리 57.3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때는 이 120일 이평선이 이 밑에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120일 이평선이 이제 57.3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지난번에 반등했던 이 57.3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120일 이평선도 깨지는 거다라고 보고요. 120일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도미넌스 자체 전체적인 큰 그림이 우하향으로 이제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물론 이 단기적으로 먼저 이 라인들 중요 이제 지지 라인들을 깨고 내려오는 흐름이 이제 먼저 보여줘야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신규 구독자분들이 신규 이제 해밀리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서 질문들 중에 지금 이제 아이제임스님이 리플 살 때 원화로 리플 사는 게 좋냐,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서 리플을 사는 게 좋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지인도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서 제가 원화로 사는 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에 이 부분을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이거 넘어가고 마지막에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신, 아마 대부분 이제 기존에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원화 마켓과 이 BTC 마켓 구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그 마지막 영상은 이제 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비슷한 질문 해주신 분이 보맨키스님도 코린입니다. 저는 현재 원화 마켓에서 리플을 보유 중인데 생각해보니 향후 비트코인이 우상향 한다라고 가정하면 BTC 마켓에서 리플을 보유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화 마켓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냐, BTC 마켓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냐, 아니면 원화로 리플을 사는 게 좋냐,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사는 게 좋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끝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 내용은.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홍시님이 SBS 뉴스에 비트코인 떴네요. 고스트머니로 공포 심어준 게 몇 달 전인데 작년 말이었죠. 참 금방도 바뀌네요. 기레기들. 요새 주변에 비트 투자는 안 해도 전부 관심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1일 비트만 가져도 정말 상위 0.5%에 들 듯. 뭐 지금 당장은 이제 0.5%에 못 들겠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마 2020년 말쯤 되면 그때는 0.5% 충분히 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이 공유해주신 링크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해밀리 여러분들이 몇 분 공유해주셨던 영상인데, 제가 이제 플레이 시키진 않을게요. 영상은 플레이 시키진 않고 치솟는 비트코인 몸값 2년 전 광풍과 다른 이유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제가 쭉 봤더니 이번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들도 아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 2017년도 개인 투자자들이 막 이 시장에 뛰어들었던 그때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코알라킴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예전에 JTBC에서 영상 그 토론했던 긴급 토론 영상을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혹시 예전 영상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어제 저녁 작년 JTBC에서 가상화폐 긴급 토론한 영상을 보게 되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대해 조금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지금 다시 토론을 하게 되면 어떤 대화들이 이어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아마 이때 이 토론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토론 이후에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폭락을 맞으면서 2018년 내내 하락장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제 여기 토론에 참여했던 그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약간 잘못된, 물론 뭐 그때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각으로,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안 좋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 말이 다 맞았다, 다 맞았고 실제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불법적인 거고 국가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다, 화폐로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일반 대중들은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은동님이
상반기 탑10 코인 수익률 관련된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부분도 보면 일단은 지금 BNB가 가장 큰 424%, 그 다음에 이제 리플이 상위 코인들 중에서 12.45%로 가장 작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리플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펀드 가입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펀드 가입할 때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 가서 지금 1등 펀드 가입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1등을 했다는 거는 이미 그 펀드가 주축으로 담고 있는 한 번에 어떤 뭐 종목이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업종이든 간에 그런 업종에서 일정 부분 한번 사이클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등을 관심 있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1등이 아닌 1등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물론 이제 BNB가 안 올라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BNB가 1등해서 이제 BNB는 올라갈 자리가 없다 이 얘기는 아닌 겁니다. BNB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이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근데 이제 상승률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은 제일 많이 한 건 리플입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한 건 리플인데 올라가진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부터 상승률을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뭐 5개월 뒤에 다시 한번 상승률을 한번 그때 돼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때는 리플이 적어도 상위권에 1등은 만약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라퓨TV님이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코인 스피치, 비트코인의 말 어지럽쥬, 이더리움의 말 가고 있잖유. 왠지 백종원 씨 말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캐시의 말 접대 갔었잖유. 리플의 말 야구르주.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읽다 웃기더라고요. 이게 야구르주. 약 안 오릅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엔 고르파더님이 비트코인 상승률은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지난 사이클 상승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고 이제 재미로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잠시만요. 예. 비트코인 이번 상승장에서 상승률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그 이엔그룹 파더님이 차트를 재미난 이렇게 차트를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차트를 좀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일단 지금 이 RSI 주봉 RSI를 봤을 때 이 지금 위치가 일단 이렇게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때 처음으로 RSI가 이렇게 들어왔던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승이 이 지금 초록색 박스 부분처럼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박스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붙여봤을 때 이 파란색은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대로 붙인 거고 이 보라색은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이거를 2배 기간을 연장해서 붙이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파란색으로 상승했을 때는 채널을 뛰어넘어서 다음 채널로 넘어가고 2020년 11월 내년 연말이 됐을 때 20만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18만 달러, 뭐 2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을 2배로 연장을 해서 2배로 늘렸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 2022년 6월 달에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690만 달러, 7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렇게 또 상승률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을 뛰어넘는 이 상승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써주신 거 보면 이때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지금도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파, 2파 조정, 3파, 4파, 5파 이렇게 보신 거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현숙님 아마 이런 내용을 써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이제 1파, 2파, 뭐 3파, 4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상승이 마지막 5파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또 이렇게 크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어떻게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면 채널을 넘기려면 벡트 ETF 본격적인 기관 투자 진입 여러 가지 이런 호재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만약에 채널을 넘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기존
기존 법정 화폐의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아니면 MMT론을 내세우면서 돈이 풀리는,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채널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아르헨티나, 터키 리라와 같은 그런 화폐들이 채널을 넘는 상승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 그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본국의 화폐들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비트코인도 그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봤고요.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그리고 이제 운전 중에 코인 참수님이 이제 운전 중에 사고 날 뻔했다라고 하시는데, 운전 중에는 뭐 영상을 소리로만 듣는 건 상관없는데 뭐 댓글을 쓰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것도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요. 근데 소리 듣다 보면 또 영상 이제 보고 싶을 수가 있어서 아예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잠깐만요. 임찬영님이 좋은 내용을 써주셨는데, 투자의 기본은 공부가 세 가지 써주셨어요. 투자의 기본은 공부와 그리고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마음 다스리기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딱 맞아줘야지 투자가 기본적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비님이 유튜브 보는데 지금 이 창이 어딨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볼 수 있는 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댓글들을 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제 이 창은 이제 보실 수 없고요. 제가 이제 그 해당 영상에 댓글을 보고 싶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릴 때 이 댓글 볼 때요, 여기 옆에 이렇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그 해당 댓글이 어디 영상에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 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일단 현재 시장 심리 1번 비트코인만 간다. 그래서 2번 메이저 알트 차례다. 7, 8월 뭐 떡상 간다. 3번 신규 계좌 열린다. 4번 비트 연말 5만 달러 뭐 내년 10만 불 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차트를 보는 시각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내용 써주셨고요. 중간에 이제 생략을 하고 마지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버텨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직은 저희가 김칫국을 마시기엔 시기적 이르단 판단이 듭니다. 물론 개인 견해입니다만 좀 더 고통과 인내의 장이 필요한 시점이질 않나. 전년도에도 그랬듯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 진정한 진성 홀더가들이 될 수 있는 해밀리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네요. 저는 금주 주봉보다 다음 주 마감에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알테의 윤곽은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써줬고, 아마 뭐 다음 주 상승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제 비웨이브님도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송기봉님도 아마 7월 15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정혜님이 제가 세력이라면 연말 ETF 승인을 앞두고 이번 달에 크게 한번 알트 올리고 비트로 갈아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ETF 승인뿐만 아니라 ETF 승인하고 업비트 신규 계좌 이제 들어오기 앞서서 한 차례 미리 이제 상승을 저도 할 거라고 봅니다. 알트코인들이요. 그래서 그때 상승하기 전에 신규를 오픈해 주진 않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상승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신규 오픈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J님이 이번 달에 오르지 않으면 언니는 세력이 아닌 걸로 이렇게 농담으로 써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큰 부기영아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힘들 때 버티는 꿀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이버에 리플을 검색하시고 통합 말고 뷰 쪽에서 보시면 우측 상단에 옵션이 있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해봤거든요. 뭐냐면 네이버 가서 여기 보시면 이 우측 옵션 부분에서요 검색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옵션에서 검색을 해서 이 기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리플 검색하고 기간 설정을 하면 2017년도 연말 5월달부터 연말에 나왔던 이 글들이 쭉 있는데, 아마 이런 글들을 보면 결국에 이제 그때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댓글들과 그때 나왔던 댓글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써 주신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글과 댓글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한참 보다 보면 기간 설정을 했는지 깜빡하실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랑 너무 똑같거든요. 2년 전인데 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예전에 제가 이런 비슷한 거 한번 보여드렸던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2014년 2015년도 바닥일 때 그때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 기사 내용이 굉장히 지금 그때 올해 초에 우리 바닥에서 박박힐 때 그때 심리 상태, 그리고 그때 시장에 나왔던 기사와 너무 동일한 기사가 있어서
저도 그때 한번 이제 소개시켜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CJ님이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비트코인 10달러일 때도 버블이다, 100달러 버블이다, 1000달러 버블, 10,000달러 버블, 10만 달러 버블, 100만 달러 버블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1000만 달러 되면 이거 내가 그때 사라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진행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 이런 상태까지 올 거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버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아마 이번에 우리 2017년도 2만 달러 됐을 때 그때 튤립 버블 뭐 아니면 닷컴 버블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이번에 만약에 뭐 6만 달러, 10만 달러 도달하게 되면 또 똑같이 버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헌터 손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부산에 사는 암호화폐 투자하는 이유를 써주셨어요.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고요. H채널 10월경부터 구독해서 꾸준히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이유를 적어봤습니다. 2011년에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만나게 되었고요. 다니던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접고 2012년부터 혼자서 기독교 관련해서 공부하다 보니 일루미너티를 알게 됐고, 더 깊이 파다 보니 세계 단일화폐가 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계속 기독교 관련된 공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세계 단일화폐는 뭐가 될까 고민하다가 2017년 말에 암호화폐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투자를 하면서 코인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 세계 단일화폐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세계 단일화폐는 암호화폐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돈 생기는 대로 계속해서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음모론적 얘기, 뭐 세계 단일화폐, 뭐 뉴 월드 오더, 일루미너티 이런 얘기하면 귀를 막고 야 이거는 무슨 미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 자체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일루미너티, 뭐 세계 단일화폐 이쪽으로 시작을 해서 관심을 두고 보다가 나왔던 이 블록체인을 보니까 이게 그때 했던 그 얘기구나 라고 또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하고 CJ님이 CJ님이 모니터링을 제 거를 모니터링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나를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혹시 이분이 CJ님이 아닐까, 본인 사진을 올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담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어디까지 했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은님이 이은님이 써주신 내용 보고 아까 이제 BTC 마켓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이은님이 좋은 내용을 이제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은님도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하면서 그 기술 기반이 된 블록체인은 앞으로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비트코인 블록체인 외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철학적 의미가 시스템적으로 담아 있죠. 첫 번째, 인간 간의 믿음을 시스템적으로 이제 풀었다는 거. 두 번째, 인간의 욕심을 이용한 시스템의 보안을 향상시켰다. 그래서 마이닝 관련된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고요. 세 번째, 기존의 인터넷이 성공할 수 있었던 레이어 방식의 확장성. 그래서 L2 레이어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관련된 또 링크를 이제 걸어주셨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무한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시스템이다. 2140년까지 반감기와 비트코인 수수료 정책. 개인적 생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만큼 인간 본능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코인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중간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총이 가볍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알트에 투자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숫자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냥 비트코인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플러스 리플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까지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세 종목은 홀딩 물량은 계속해서 홀딩을 해 나가고 있어요. 다만 요즘 XRP가 자꾸 장기 보유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서 적은 액수지만 일부를 장기 투자 계좌로 옮겼네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엔 이번 상승장 아니면 다음 상승장까지 XRP는 분명 시총에서 비트코인을 앞지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큐리티 코인이 아니라는 SEC 발표가 없는 상태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더 많이 장기 보유하게 되겠죠 했는데, SEC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지난번 그 머니그램에서 어떻게 보면 머니그램 자회사들 통해서 일정 부분 저는 이제 이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인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누구였죠?
크립토토마토님도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는 첫 번째, 비트코인 같은 완벽한 시스템을 이제 일반인도 알 정도로 유명해졌고, 또 어떠한 정부가 막을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두 번째, 코인 거래와 보유를 한 단체나 회사가 아닌 분산 거래 및 보유가 가능하고 위험시 언제든지 교환하여 시장을 떠날 수 있다. 세 번째, 현재 모든 코인의 시총은 3천억 불, 애플 회사가 9천억 불,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코인 시총은 2032년까지 지금의 10배에서 100배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좋은 코인, 없어질 잡코인이 아니라고 하면 보유만 하고 있어도 모든 사람이 부를 누릴 수 있다. 쉽게 말해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위험 부담이 없는 초기 시장이라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80년대 도심 계획으로 강남 계획을 세울 때 그 정보를 알고 움직인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부를 독차지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 기술적 정보를 알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의 부를 독차지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어제 영상에서 그 부동산 투자하시는 이제 닉네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15,000배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안에서도 수많은 손바뀜이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초기에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계셨을 건데, 일정 부분 많은 분들은 그때 야, 강남 땅 지금 최근에 10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 팔고 나 용인으로 가야 되겠다, 수원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 집중돼서 올라간 강남 땅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 리플, 지금 이더리움 보유해서 끝까지 이제 홀딩하고 그 세 종목들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가 결국에 지금 이 강남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부와 또 맞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내용 써줘서 이제 쭉 읽어봤고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리니 분들을 위한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알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쭉 보셨던 우리 해밀리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예,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BTC 마켓과 그 다음에 원화 마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업빗을 잠깐만요. 업빗이 제가 나가서 업빗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BTC 마켓과 원화 마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화 마켓, BTC 마켓이 이렇게 있고요. 아마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오신 이제 코리니 분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원화로 사는 겁니다. 원화로 사는 건데, 원화로 내가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그냥 비트코인 사시면 되는 건데, 내가 원화로 알트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이 알트코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트코인, 뭐 리플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어떤 코인을 사겠다라고 했을 때 원화로 사신다라고 하면, 이거를 굳이 비트코인을 샀다가 BTC 마켓 가셔서 그 다음에 리플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중으로 비용만 지불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화로 사는 거나 BTC 마켓으로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다시 가지고 BTC 마켓 가셔서 리플을 사시는 거나 똑같다. 이거를 내가 비트코인을 사서 리플을 사게 되면 비트코인 수익률도 보고 리플 수익률도 또 수익을 2배로 거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돈 10,000원짜리를 하나 들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10,000원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10,000원을 어떤 분은 달러로 10,000원을 사셨고요, 어떤 분은 그 10,000원을 만약에 뭐 엔화로 10,000원을 사셨습니다. 일본 엔화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달러 값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엔화 값은 안 올라갔다라고 하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10,000원의 가치가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10,000원은 그대로 10,000원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가 뭐 달러라든가 엔화 표기할 때도 똑같이 표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리플이라고 하고요, BTC, XRP 써있죠. 이건 뭐냐면 분모에 BTC가 있는 거예요. 기준을 비트코인으로 두고 그때 XRP를 가격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1XRP의 가격은 0.00003479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토시로 얘기할 때는 3,400 사토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원화로 리플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470원입니다. 만약에 한번 그럼 해볼게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지금 1340만 원을 가지고 갑자기 커튼이 죄송해요. 갑자기 커튼이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어서
1340만 원을 가지고요. 1비트코인을 샀다라고 하자고요. 1비트코인을 사서 1비트코인을 사든가 사서 이제 BTC 마켓에서 리플을 사시든가요. 아니면 그냥 1340만 원으로 이 470원에 해당하는 리플을 사신다라고 했을 때 1340만 원으로요. 이 1340만 원이란 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470원에 되는 리플을 사시면 몇 개를 사냐면요. 28,500개를 삽니다. 28,510개를 사요.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이 1비트코인 1340만원으로 1비트코인을 샀어요. 그러면 1비트코인이 0.00003476이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28,510개예요 이거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1비트코인을 가지고 0.00003476 이렇게 나누면 28,70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1비트코인을 1340만원이라고 했는데 1347만 정확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28,000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으로 사나 비트코인으로 사나 아니면 내가 원화를 가지고 리플을 사나 똑같은 거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그 리플은 이게 원화 마켓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고 비트코인 마켓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아까 이제 써주셨던 그 아이제임스님 그 다음에 이제 보멘키스님이 나는 뭐 이걸 BTC 마켓에 두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똑같은 리플이에요. 리플을 들고 있으면 그 리플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만원짜리, 우리나라 만원짜리가 엔화로 만원을 바꿔서 갖고 있던, 아니면 그걸 달러로 만원을 사서 만원짜리를 우리나라 원화 만원을 갖고 있던 그 만원의 가치는 똑같이 만원인 것처럼 리플의 가치는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샀든 원화로 리플을 샀든 똑같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서 리플을 사게 되면 수수료만 더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TC 마켓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지금 원화 마켓보다 5배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중으로 수수료가 비싸게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기준만 그 가격에 대한 리플에 대한 가치 기준을 원화로 평가했을 때 470원인 거고 비트코인으로 평가했을 때 3,484토시인 거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원화로 사서 리플을 갖고 나중에 팔 때 수익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뭐 비트코인으로 파시든 아니면 원화로 파시든 똑같고, 그때 대신 내가 그럼 뭘로 팔 것이냐 라는 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리플을 원화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원화로 파시는 거고요. 내가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으로 파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만원짜리 들고 있는 걸 딱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달러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달러로 바꾸는 것보다는 이 만원짜리를, 아직까지 엔화가 안 올랐기 때문에 엔화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만원을 엔화로 바꾸는 게 내가 유리하겠다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그 만원을 그때 엔화로 바꾸는 것처럼 기준을 보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리플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10,000개 리플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리플을 매도하고 싶을 때 내가 원화로 매도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매도할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이제 싼 걸로 매도하는 게 좋겠죠. 나는 지금 봤을 때 원화보다는 비트코인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비트코인으로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리플을. 아니면 나는 비트코인은 지금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럼 나는 비트코인보다는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나는 이 리플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원화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때 원화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처음 이 시장에 들어온 코린이 분들 중에 내가 리플을 아니면 이더리움을 모든 알트코인들 다 살 때 이거를 굳이 원화를 가지고 만약에 알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으로 산 다음에 BTC 마켓에서 사실 필요가 없다. 이거는 오히려 손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수료만 날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로만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면 코린이 분들 중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하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감사 말씀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